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추위와 싸워야 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날씨에 연대에 쓰면서 지난 탄핵 이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오신 모든 애국시민들께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아직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재인 이제 곧 끌려 내려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이어왔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히면서 오늘 연사분들의 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국본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땡볕에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이 집회를 중계방송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반대 청원 동의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쯤 사흘 전 날짜로 반대 청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보안법 폐지 심의를 1차 막아냈습니다. 동의해 주신 애국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2건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아예 폐지하자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른바 국가보안법에 그 문제가 되는 제7항 7조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인지한 상태에서 반국가 단체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고무 찬양하고 지지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7조만 없애자 하는 이 2가지 법안이 의원 발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이거를 정식으로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심의 절차에 들어갔을 때 국민적 저항이 대단하고 이것이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발의만 된 상태에서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4월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일정 숫자 이상 10만 명으로 되어 있죠. 10만 명이 어떤 법안을 심사해 달라고 청원을 하면은 그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전교조가 이 총대를 매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십시오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동의 청원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교조가 청원한 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심의를 하면서 더불어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나가려는 아주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우파들이 알아가지고 반대 청원을 만들어서 서명운동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사흘 전에 10만 명을 돌파해서 우리도 일단 이렇게 저지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법사위원회에서 동의 청원을 가지고 하나는 하자는 청원이 왔고 반대하자는 청원이 왔으니까 이 청원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보안법 폐지에 대한 심의는 미루어지고 일단 청원을 갖고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은 쟤들이 10만 명 청원했다면 우리는 20만 명, 30만 명으로 더 몇 배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입도 못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도 청원이
20일까지인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서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어제 당선된 저 제1야당 국민의힘당의 이준석 당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36살짜리 이준석이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후에 자유민주의회 제도를 받아들인 이래 초유의 사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서방의회주의 사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자, 나이가 젊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리, 국정 운영의 경험이 없습니다. 2011년 12월 초에 당시 박근혜 당대표가 물러나 있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당원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2012년 19대 총선을 지휘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이 이준석이를 그 전에 소개받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이를 청년 몫으로 비상대책위원로 임명해서 발탁을 한 박근혜 키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자가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그 이후로 국회의원 선거 3번 나와서 떨어진 것이 경력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경천 동지할 일이 야당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뭔가 야당을 그다음 바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 과거 한나라당에서부터 지금 내려온 미래통합당 이름을 거쳐서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갖고 있지만은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 암덩어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잘한다기보다도 아예 싫다는 혐오감을 많이 준 정당이었습니다. 따져보면은, 자, 국민의힘 당에 국회의원들 전부 3, 4선, 4선, 5선, 6선가 있고, 다 왕년에 사법고시 해가지고 검사, 판사, 검사장 다 지내고, 또 장관, 차관 다 지냈고, 무슨 미국 유학 집안이 좋아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대학교 교수, 총장 다 지내고, 이런 아주 명망가들이 노년에 아예 명예직 비슷하게 하는 직거리가 전부 이 국회의원 자리처럼 되어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의 기업가들, 돈 많은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 이런 자들이 아니고 뜻있는 젊은이들이 뚫고 들어갈 아예 여지가 철옹성처럼 막혀있는 꼰대 정당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36살짜리 총각이 나왔으니까 엄청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언론들도 세대교체의 시작이다,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격변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럼 저는 우선 우리 이준석 당대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가 어떻게 해서 이 돌풍을 일으켜서 여론의 힘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 교체, 이 문재인 좌빨 좌익 정부를 몰아내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아와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준석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4.7 지난번 보궐선거가 계기가 됐죠. 4.7 보궐선거에서 정말 가능할까 반신반의했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우파가 나름대로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잘한다, 그럼 해봐라 이번에. 그리고 물론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이 오거돈이 두 놈이 나쁜 손장난으로 성추행 때문에 물러난 선거니까 그쪽은 이미 핸디캡을 안고 갔지만 그래도 오케이, 단일화도 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구나. 그럼 우리 밀어줘 당선이 됐다. 특히 20대 30대가 보수 정당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이 문재인이의 지난 4년 동안의 상습적인 거짓말에 실적이 나고 아예 그냥 막 진절머리가 나서 정말 바꿔야 되겠다고 20대 30대가 대거 우리 보수편도 돌아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많은 아마 국민들이 희망을 느끼고, 그래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 3월 대선에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꼰대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저 국민의힘당을 좀 인적 쇄신을 하고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 20대 30대를 더 끌어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나이라도 좀 젊은 친구가 나오면은 20대 남자 우리 호응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열망들이 모여가지고 이준석이 36살짜리 아주 똘똘하게 생기고 말 잘하고 딱 부러지는 놈, 오케이 한 밀어주자,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꼰대당의 이미지 아주 수구 꼴통정당으로 보이던 국민의힘당이 오히려 신선하게 보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이 꼴통정당, 저것들이 수구 운동권 꼰대들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됐죠. 80년대 운동하던 애들 지금 이제 50대 후반 돼가지고 저자들이 이제 꼰대가 돼지고 라임 뭐 사모펀드 부정 저질러서 1조 5천억씩에 먹고, 저자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몫 챙기자. 저 운동권 친구들의 그 민주화를 외치던 저자들의 도덕성이 어디 가고 청렴성이 어디 가고, 저자들이 지금 꼰대 정당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는 이준석이의 당선이 우리 정치판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준석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당이 당대표를 뽑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정당에서 당대표를 뽑으면 당원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즉 국민의힘당은 당원 투표는 70%, 30%는 일반인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90%가 당원 투표고 10%만 일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30%가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역공작도 있고 역선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인기몰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이준석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아무런 경험이 없다 이거죠. 경험이. 자, 누구는 야 프랑스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39살짜리인데 그분은 대통령 안 됐나.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전임 올랑드 대통령에 의해서 5살, 6살 때 경제수석으로 발탁이 됐고, 그 다음에 만 2년 동안 경제산업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경제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을 2년 동안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착실하게 국정경험의 수업을 갖고 자기 정당을 만들어서 독자적 정치를 시작을 했죠. 자, 그럼 또 누구는 김종필이가 5.16 혁명 일으킬 때 35밖에 안 됐다. 60년 전 역사, 정규역사를 나온 그 장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체제들을 똑같이 따라 만든 한국 정규역사를 나오고, 영광급대 병과별로 보병학교, 포병학교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또 중량급 되면은 육군대학 갔다 오고 공군대학 갔다 오고, 미국 유학도 다 1년씩 2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었어. 또 누구는 김영삼이가 1917년에 40대 기술원을 부르짖었잖냐. 그때 43살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김영삼이는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준석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발탁했고 2012년, 2016년, 2020년 작년까지 3차례 국회의원 나가서 다 떨어진 게 미천국의 경력입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일본 NHK 언론들이 도대체 아무런 국정 경험이 단 한 건도 없는 사람이 제1야당의 당수가 된 아주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당원들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 결과를 보시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0.1%, 이쪽이 이준석이 3% 이상 나경원이가 이겼습니다. 다만 이른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가 58%, 나경원이가 28%, 30% 지는 바람에 합산을 해서 이준석이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자의 아무런 경험이 없는 그 리더십과 지도력에 우선 당원들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역시 불안감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이 친구가 해온 사람을 평가할 때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말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입방정이 좀 심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이정희라고 그랬고, 이 친구 입방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작년 4.15 부정선거로 우리 우파 애국단체들이 그냥 이리 땡볕에서 고생을 하는데, 이제는 4.15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4.15 부정선거를 갖고 고발하고 하는 자들은 내가 검찰에 고발하고 싶다. 오히려 이 친구가 나서서 저쪽 편을 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행동이 뭐 어떤 걸 합니까? 이 친구 젊어가지고 아니 장가도 안 갔고 킥보드 타고 다니고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는 게임 스타크 게임하고 있고, 게임 중독에 게임 중독 스타크 게임하고, 밤에는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몇억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 이런 친구가 갑자기 이제 내일 월요일날부터 넥타이 메고 그 6기통짜리 가난한 차 타고 이제 당대표 중진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에 젊다는 36살들이 젊다는 나이만으로 당이 젊어지고, 그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 20대 30대들이 대거 그냥 입당원서를 쓰고 당이 쇄신이 되겠습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도 대구에 내려갔어요. 제가 여론몰이를 몰고 당선 자신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픽업해준 은인이지만은 그거는 사적인 감정이고, 공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정당했다. 지금도 정당했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 왜냐? 그거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는 반대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의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친구는 그동안 직업이 뭐냐고 쓰면은 정치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실제는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이 친구 방송에 거의 일주일이면 매번 나와서, 그것도 좌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패널로 나와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파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우파를 빗대가 공격하고 다선 의원들을 꼰대라고 비난하고, 계속 김어준이 방송 같은 데 나가고 JTBC 나가고. 그런 이자가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만은 갑자기 그래 우파 보수가 된다 이겁니까? 자, 세 번째,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내거는 것이 공존과 공정이라 그럽니다. 공존은 뭐냐?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바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신념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근데 이자가 말하는 공존의 기본 뜻은 딴 거 아니에요. 탄핵 세력이다 나는. 그런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어울러 가자. 탄핵을 인정해달라. 더 구체적으로는 내 바르자면 나를 뽑아준 보스인 유승민이, 김무성이, 이 자들이 저질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죄를 이제 덮고 가자.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가자. 이 논리를 공존이란 말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이란 말을 하면서 이 친구는 시험을 치겠다는 겁니다. 시험을 치겠다고. 첫 번째 뭐냐? 최소한 컴퓨터 엑셀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저도 모릅니다. 엑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제 입당하면 안 됩니다. 공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당 대변인을 비롯해서 공직자들, 당직자들을 뽑을 때 토론 배틀을 시키겠다.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을 뽑겠대. 그 게임, 트로트 뭐 오디션 게임 하듯이 토론 배틀을 해서 뽑겠대. 아, 그러면 전부 이제 정치는 전부 조동이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은 누가 보느냐? 결국 이준석이가 보겠다는데, 오케이, 시험을 친다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묻는 그런 구두 논술 시험을 쳐라 이거야. 그거는 나도 찬성하겠어. 그런데 무슨 토론 배틀을 하겠다? 아니, 게임하지, 게임 배틀. 스타크래프트 게임하지 뭐. 그럼 전부 20대, 30대가 다 당직자 되고 국회의원 공천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자가 과연 제1야당 국회의원 103명을 거느린 제1야당을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이가 갑자기 지금 한 달 사이에 떠는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벌어졌던 현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 조선, 중앙, 동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어디에서 만들어내는 한겨레 신문 김영겸이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그냥 막 대서특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십 가지의 가짜 뉴스가 무슨 롯데호텔에서 무슨 미라를 했느니 이런 것이 청와대에서 구설했느니 그냥 다 모든 백성들이 사실처럼 믿어왔던 언론의 광풍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는데 이번도 보십시오. 5월 중순 들어서 갑자기 국민의힘당을 바꿔야 살 수 있다. 바꿔야 한다. 바꾸는 그 천병은 이준석이라는 젊은이가 있다. 조중동만이 아닙니다. 한겨레 신문이 찬성하고 기독교 방송이 찬성하고 JTBC에서 출연을 시키고 이준석이를 띄우는 작업이 약 한 20일 한 달 가까이 그냥 돌풍처럼 몰아치면서 여론몰이가 시작돼가지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또 이준석이 당대표 적합도 1위 압도적 1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줬냐 이게 이준석이 배후에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세력들이 탄핵의 이 원죄를 묻어버리고 그냥 한번 국민들을 또 현혹시켜서 세대교체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야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선거기획 전문가, 작년 4.15 부정선거를 총지휘했던 선거 전문가 양정철이가 개입됐다는 설이 아주 진하게 여의도 정치권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양정철이가 오히려 좌파 언론들까지 동원해서 세대교체라는 이름으로 이준석이를 만들어내는 그 좌파가 짜놓은 프레임에 이 우파들이 같이 담합을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2016년의 데자뷰자 또 결국 좌파가 짜놓은 프레임에 들어가서 우리 우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가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그럼 어떡하느냐 지금 리더십에 다 문제를 당원들 스스로가 문제를 삼아서 불안을 느껴서 1위를 나경원도 뽑았지 않습니까? 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인이를 바로 또 모셔온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김종인이를 모셔온다. 어떻게?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김종인이를 모셔다가 사실상 김종인이가 내년 대선까지 대선 관리를 하는 것으로 맡깁니다. 그럼 이준석이는 무슨 관리해? 당의 뭐 회계 처리, 뭐 당원 명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배우라고 있는 유승민이와 김무성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보나마나 섭정을 하는 어떤 시스템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벌써 하태경이가 벌써 이제 이준석이를 만들어낸 그 여사를 몰아서 다음 대통령은 이제 주사파로서 전향 여부가 불투명한 하태경이가 벌써 대권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국민의힘당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저희들은 정말 저 자신 헷갈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당대표가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 공식 발표되면서 됐는데 수락연설 끝내고 나서 이준석 당대표가 공식으로 한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문재인이하고 청와대 문재인이하고 정화 통화한 것이 첫 번째 공식 행사였습니다. 저도 정치해봤고 기자로서 40년을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봤습니다만 야당 당수, 야당 대표 선출됐는데 청와대에서 축하 전화회가 덕담 주고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준석이하고 전화할 때 자기 아들 문준용이보다 3살이나 더 어려요. 둘째 아들 놈 같은 놈한테 전화하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정치 사상에 유례없는 아주 큰 일을 해냈다고 말이에요. 축하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국정에 협조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36살짜리 그래 당대표가 대통령과 단독 여야 영수회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송정길이만 해도 자기 아주 큰 형님 큰 아저씨 빨인데 20살 많은 민주당 대표하고 무슨 여야 대표끼리 회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바타 노릇을 할 거 아니냐 야 김종인이. 자, 더 걱정이 이준석이가 그동안 여러가지 야당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문재인이 욕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문 운동을 단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정선거 때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우리 애국 투사들을 지가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정부 편을 들어주는 자인데, 그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만은 당대표가 됐다고 이준석이가 갑자기 문재인이한테 팔 걷어붙이고 반문 전선을 형성하고 반문 투쟁에 나서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야당은 어디로 가고 우리 국민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준석이 저 리더십 부족해가 만일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그것도 금년 연말쯤 갖고 이준석이가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자, 우리 야당은 대통령 선거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의 저 젊은 당대표 어떤 세대 교체 변화의 시작이다, 좋게만 볼 수 없는 불안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니까 이제 무게 잡고 입 조심하고 제대로 정체성을 잡아가지고 제1야당을 제대로 끌어가지고 그 야당의 본령으로 돌아가. 야당의 본래 할 일은 뭐예요? 집권당과 집권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준은 일반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깨문들이 되거나 기득권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1야당 당대표가 많은 인기를 얻고 된 만큼 인기에 걸맞게 자리를 잡아가고 제1야당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만들어주기를 저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사고를 많이 저질렀네요. 일주일 동안. 전라도 광주라고 아시죠? 예, 어마어마한 데죠, 거기.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6차선 도로, 거기를 지나는 시내버스 5층 건물이 덮쳐가지고 1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기가 막혀요. 2년 전에 잠원동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2년 전에.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 더 악화됐어. 이게 문재인이야. 세월호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건이 광주 사건입니다. 이거는 대로변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세월호는 바닷속에서 일어났지만 이거는 6차선 대로변에서 백주 대낮에 와르르 무너져서 했는데, 이거 문재인 하는 꼴 좀 봐요. 예? 감독관이 없는 거야. 바로 대로변 옆에서 5층 건물을 철거하는데 감독관이 없어.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2년 전 잠원동, 여기서 얼마 안 걸려요. 저기 가면 잠원동 나와. 똑같이 그런 사건이 났어. 어째서 그렇게 닮은 꼴인지. 이거 문재인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빈소에 가면은 맞아 죽을 테니까, 맞아 퇴질 테니까 빈소에도 못 가고 저 영국인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이게 문재인입니다. 야, 이거 5층 건물을 철거할 때는요, 이거 복잡한 거예요. 지킬 거 다 지키고 해야 돼. 더군다나 대로변에서 할 때는.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감독관이 없어도 되는 걸로 돼 있어. 이야, 이거 아주 완전히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문재인 정권. 왜냐면은 사람을 그냥 낙하산으로 떨구니까. 오늘 200명 떨고 내일 200명 떨고 또 떨고. 아이고, LH가 얼마나 낙하산을 떨고 있던지 사람 수가 3,000명이 늘어난 거야. 이야, 이게 강도지 뭡니까? 그러고서 사건이 터지니까 파헤치면 지네들 다 죽거든. 왜냐면 같이 해먹었으니까. 그래서 2,000명만 자르고 나머지는 다 조용해, 잠잠하게 있어. 우리 이제 선거 때 죽는다, 가만히 있어, 조사도 그만해.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가 미쳐가지고 여기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 지나가는 자동차는 저 양반이 왜 이렇게 목청 높이고 하느냐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이게 강도 정권이지 그냥 정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은 완전 도둑놈 정권이지 보통 정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 여러분, 그리고 버스 타고 가는 분, 자동차 타고 가는 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사람 잡을 수가 있어. 세월호 사건보다 더 커. 야, 참, 그냥 북석 주저앉으면서 10여 명이 천당으로 다 가셨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철거할 때는요, 절대로 그 업자가 하청을 못 주게 돼 있어. 이게 법이야. 근데 하청 줬더라고. 그러니까 하청 받은 업자가 엉터리로 한 거야. 글쎄 5층을 철거할 때는 5층부터 차례로 철거해야 돼. 5층, 그 다음에 4층, 그 다음에 3층,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마지막. 근데 거꾸로 한 거야. 2층부터 했어. 그러니까 쓰러지라고 부채질 한 거야. 부채질. 야,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게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라도 광주 무시무시한 데죠. 예? 전라도 광주에서 이런 일이 나고 문재인은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빈소에 가나 안 가나 내가 여러분들하고 내기할 거예요. 안 갑니다. 문재인 빠져되자. 거기 갔다가는 절대 못 가. 요렇게 야가 빠지고 요렇게 그냥 전국에다가 낙하산으로 뿌려대고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야, 또 하나 사건. 국회가 반토막 났습니다. 국회가 반토막 났어요. 왜 났냐? LH 사건에서 토지 사기 해먹은 것들이 다 걸렸는데 내가 보기엔 한 3배는 추려내고 3분의 1 정도만 남겨둔 것 같아.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그러지. 우상호 의원이라고 있어.
예? 지금 저 당대표로 뽑힌 친구하고 다 연세대학교 다 친구들이야. 우상하고 그랬어. 나 억울하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만 해먹은 게 아닌데 왜 나만 잘라? 이 얘기야. 한 50명은 잘라야지. 자르려면 12명이 뭐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 야, 여당이 반토막 났다. 이거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이거 이 정권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건. 이게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야, 이 법원에서 큰 사건 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왜 인천공항에 출국하려고 갔는데 딱 막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법적으로 뭐 잘못했는데 출국을 못해? 왜냐면 다 서류 꾸며가지고, 출국할 수 있는 사람, 김학이라고 있어. 차관했던 사람. 이 사람 출국을 딱 막은 거야. 이 두목이 문재인이야. 다 출국 못하게 지시하고 한 거 조작하고 한 게 다 문재인이야. 이놈. 예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좀 재밌는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은 김학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할 줄 알았지. 지금 반대 판결을 한 거야. 김학이 무죄 풀어줘. 깜빡해서 풀려났어요. 김학이.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멀쩡한 사람 가두고 멀쩡한 사람 외국 가는데 못 가게 막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못 가게 막아놓고 이래놓고 지는 뭐 영국인가 어디 날라가가지고 지금 재미 많이 보고 있어. 거기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 이게 문제냐? 자, 법원에서만 사건이 터진지 압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검찰청 여기서 바로 요거네. 아니, 말하기도 편해서 좋다. 바로 여기서 터졌어. 뭐냐? 검찰총장은 윤석열을 발길로 걷어차가지고 내쫓고 그 다음에 또 뽑았어. 자기 편을. 그런데 웬걸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은 거야. 김오수라는 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을 시켰거든.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에? 그러니까 아주 제 뜻대로 될 줄 알았지. 웬걸 이 사람이 반기를 들었네. 아, 이거 아주 뒤통수 때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일요일이고 지네들끼리 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사 싹둑싹둑싹둑싹둑 속삭속삭속삭 하면서 뭔가 또 꾸밀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왜냐면 이게 큰일 났거든. 제2의 윤석열이가 등장했으니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거든. 야, 이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 밖에 많아요. 인프레가 치솟고 있어. 이거 못 막습니다. 왜냐면 돈 뿌려댔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인프레야. 돈을 어떻게 뿌렸냐? 다라라락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라라락. 이게 돈 뿌리는 소리야. 문재인이 돈 뿌리는 소리. 다라라락. 곧 뿌릴 겁니다 이제. 내년 총선 직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서너 번 아마 뿌릴 거야. 다라라락 다라라락. 이게 국가재정이 나반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빚더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뿌려놓고서 다라락 다라락 뿌려놓고서 이 돈은 다음 놈이 갚아라. 지는 싹 빠져. 지는 깜빵에 가거나 외국으로 튀거나 아마 하겠지. 그리고 빚은 다 지어놓고 국민들에게 막 뿌려대면서 인심사고 무마하고 막 선거자금으로 뿌려대고 지는 빠져. 누가 갚아 이거? 20대 30대가. 야, 다 갚아야 돼.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어. 빚더미야. 이게 빚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 인프레야. 인프레. 인프레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프레. 자, 신문에도 난 얘기입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야, 1인당 국민소득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 4만 달러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5만 달러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싹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국가에서 꼴파리야. 문재인이가 꼴파리로 만들어놨어. 나라 이거 죽이는 거야. 그리고 싸가지 없이 뭐 비행기 타고 외국 가 이놈. 너 이놈 귀국하자마자 광주로 가야 돼 이놈아. 가서 비로 아이고 세월호보다도 더 잘못했습니다. 저를 목숨만 구해주세요. 제가 이 나라를 개판으로 하고 그냥 낙하산으로 뿌려가지고 사람들 엉망진창으로 주로 낙하산은 전라도가 80%가 낙하산이야. 예? 주로 낙하산 전라도 사람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낙하산 인사를 전국에 뿌려가지고 이 광주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잠원동 사태와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도 반성도 안 하고 더 나쁜 짓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이 저 죽여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야, 자 이게요. 제가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끝났습니다. 살아날 구멍은 한 개도 없어. 바늘구멍 하나 문재인이가 살아날 구멍은 없어. 김정은이가 지켜준다는데요. 뭐 김정은이가 지켜줄 수 있지. 요 따위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국민은 절대로 살려둘 수도 없고 살려두어서도 안 돼. 요놈 제일 1차적으로 깜빵에 쳐넣어야 돼. 그리고 요놈이 무기징역을 당하느냐 60년 깜빵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사형을 당하느냐 이거는 딱 팔짱 끼고 지켜보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어느 분 만났어요. 어제도 만나고 이분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나죠. 아이고 답답해.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4.19 혁명은 길거리에서 났습니다. 지금 혁명은 안방에서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혁명은 안방에서 납니다. KBS 보면 나지 않습니다. MBC 보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유튜브 보면서 납니다. 유튜브가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안방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국민 그렇게 병신 육갑하는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반드시 문재인 끌어냅니다. 반드시 문재인 깜빵에 쳐넣습니다. 문재인은 끝났습니다. 제 말씀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저는 요즘 재판을 받느라고 좀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제가 인천지법에서 이번 주에 판결, 선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선거 자유 방해죄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았는데 좀 우울한 소식이지만 저는 사실 250만원 벌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에게 그 선거 자유 방해죄로 부정선거 진상 밝히는 거 막아보려고 부정선거범들을 위해서 판결 내린 판사들, 그거 수사했던 검사들 조만간 좀 긴장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의 말 한마디 날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의 그 애리조나 주에서 선거 감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 저는 그것이 일종의 우리로 보면 태풍, 미국으로 보면 허리케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특정 정당에서 당대표 뽑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 조작하고 당대표 뽑는 것도 제가 봐서는 그거는 틀림없이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이거 뭐 대통령 뽑는 거, 국회의원 뽑는 거
지방자치단체장 뽑는 거 이제 하다못해 당대표 뽑는 것도 저는 부정선거구나,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라는 그 한 카운티에 한 210만 장 표를 손으로 세어 보니까 그 210만 장이 없는 겁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나오고 있지만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210만 장 개표했다는 그 숫자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실제 표가 없어요. 애리조나에서 감사를 했지만 사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가보면 풀턴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그 개표장에서 영상을 찍힌 걸 보니까 그 개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표를 컴퓨터에 스캔해서 읽어드릴 때 읽어드린 표를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게 CCTV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걸 보고 야, 똑같은 표를 왜 계속 입력시키나 했었지요. 네, 그 결과를 마리코파, 애리조나주 마리코파에서 이번에 수개표해서 확인한 결과, 네, 수십만 장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한 52만 장이 없는 표랍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저 바이든은 끝장났습니다, 내려올 겁니다 하면은 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였다 해서 끌어져 내려오르는 그런 기가 막힌 사실을 조만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만 그러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태풍이 몰려옵니다. 허리케인이 몰려옵니다. 부정선거 그거 밝히자고 떠드는 거 입 막아보려고,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고발하고 억지로 판결하는 그런 우리 사법부, 또 그 부정선거 수사 안 하는 이 검찰들 대청소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 정치에 관심 없고 오로지 나 혼자 벌어먹고 사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나라부터 살려놓고 자기 앞가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8월경에는 복귀한다, 그런 희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저 문재인도 내 임기를 못 마치고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4.15 총선, 네, 그거 6월 28일 날 연수 을구 재검표 한다고 하는데, 네, 얼렁뚱땅 할 것 같지만, 네, 미국에서 오는 그 소식에 따르면, 네,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부정선거 관심 없다 하지만, 네,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부정선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그냥 놔두고도 얼마든지 내 생활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어린애를 당대표로 세우는 그 모습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을 만국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정말 급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 자유의 창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4명 올려놓고 절대로 당대표가 안 되는 님을 꼽아봐라 했더니
90%가 안 된다고 하는 인물을 이번에 당대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최소한 유튜브 자유예창에 참여하는 한 3,500명의 90%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목한 인물이 어떻게 당대표가 됩니까? 그거 정말 그 당원들이 당대표로 뽑은 거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원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일입니까? 우리나라 현재 정당이라고 하는 거 너무 망가졌습니다. 정말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산나물을 보게 되면 산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천남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독초입니다. 또 당기라고 있습니다. 그 당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지리강황이라고, 이거 독초입니다. 또 공치라고 있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생긴 동의나물이라고, 요거 독초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은 우리가 믿을만한,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믿을만한 정당이라고 믿고 있는 그 정당 안에는 독초가 우글우글합니다. 도저히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부정선거,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밝혀져서 바이든 내려오고 트럼프 대통령 복귀하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감히 내년 대선을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정당한 우리의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해서 자녀 임기를 채워야 된다. 자녀 임기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